안녕하세요. 대회협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담당하고 있는 멘토 한주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오늘 에코프로가 좀 가대낙폭이 나온 상황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7.37%를 기록을 하면서 장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 뭐 에코프로의 문제가 아니라 에코프로 BM의 매도 의견 리포트가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투매 물량이 좀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에코프로에 대한 수급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양극재 수출 데이터입니다. 자, 수출량 보면은 사실 이거는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BM도 이미 많은 하락을 보인 상황이고 이것도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돼 있던 부분이고 얘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포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리포트를 전체를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 서머리만 좀 따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못 보신 분들 아마 우리 에코프로 주주님들은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못 보신 분들은 네이버에 유진투자증권 검색하셔서요. 리서치 쪽에 들어가셔서 기업 분석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 보면은 에코프로 BM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하셔서 바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해당 리포트 내용을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은 제가 요약하는 내용들만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은 첫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죠. 지난 4분기 매출 1.4조 원, 그리고 영업 적자 426억 원 예상이 된다. 재고자산 평가에 따라 이익 불확실성이 현재 상존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 위축과 경쟁 확대, 그리고 셀 업체의 자체 조달 비중 확대 감안해서 중장기 실적 추정치 하향. 사실 이게 여러분들 이미 실적 부분은 4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거는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기사들이 지난해부터 나오고 있었고 이 3분기 실적이 나올 때부터 이미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이미 저는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투자 심리 자체가 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 투자 심리가 좀 무너져 있고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그리고 AI 쪽이다 보니까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그 자금들이 돈의 흐름이 이 반도체와 AI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을 끊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이 2차전지 성장세라던가 뭔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나와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로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23년도, 24년도 상반기쯤에나 조정 국면을 거치고 하반기 들어서면서 조금은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2차 전지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자리를 잘 지켜주느냐가 사실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수급이 없다 보니까 우하향을 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이클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하지만 사이클이 돌아오고 나서는 현재는 주가 상승이 진짜 단기간 정말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복세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는 여기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연도들이 점점 이 해가 거듭나면 거듭날수록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보여진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히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반도체와는 좀 별개로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 동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더 앞으로 우리는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어서 2024년 매출이 영업이익 전망이 기존 대비해서 24%와 54% 정도 하향을 했다라고 해요. 매출이 24% 떨어진 거고 영업이익이 54% 하향을 했다라는 내용인데 문제는 뭐 위에도 써져 있고 아래도 써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쟁 확대와 셀 업체의 자체 조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거는 이 말과
동일하죠. 고객사의 양극재, 내재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대기업들도 이 자금력을 좀 더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금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열사 내에서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내재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 에코프로 그룹이 이 점유율을 점점점 축소해 나아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에코프로 그룹이 바보면은 그렇게 점유율을 그냥 뺏기고 있겠죠. 뭐 하지만 분명히 이 고객사 다변화라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뭐 완성차 업체에 직납을 한다라던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와줘야 될 이슈임에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실적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해 나아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숙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이 하반기부터 미국 물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재선은 가정하지 않은 실적 추정치라고 해요. 일단 이 트럼프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됐다고 해서 IRA가 아예 없어진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없어지고 뭐 안 없어지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IRA 이 법 개정을 뭐 한 번에 없앨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를 논의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트럼프 자체가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가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리스크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냐? 시장이 이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가 나중에 뭐 폐지가 되든 뭐 개정이 되든, 그런 거는 지금 당장 중요치가 않아요. 트럼프가 재선이 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진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2차 전지와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에는 악재로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관련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꾸준히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번에 그 공화당 첫 경선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했죠. 득표율 50%를 넘으면서 이제 압도적인 1위를 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바로 이건데, 실적 추정치 하향에도 투자 의견 리듀스, 줄이다, 뭐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기존에 이미 이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이 매도 의견을 냈을 때가 지난해예요. 이미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던 거고, 또 똑같은 얘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여기 유지가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20만원 유지. 목표가는 이전부터 20만원이었어요. 근데 이 매도 리프트가 나오면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2차 전지 쪽에 수급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반도체와 AI 쪽이 너무 잘 나가. 그래서 투자금을 빼고 투매 물량으로 이제 던지면서 현금 확보를 하고, 반도체와 AI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됐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계속해서 2차 전지 쪽은 고평가다, 지금 고밸류다, 밸류에 맞지 않는 금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 투자해서 내가 뭐 20% 수익 볼 바에 반도체 뭐 AI 지금 투자해가지고 2배, 3배 수익을 보자, 그런 마인드인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자금 이동이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버티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중요한 거는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수급적인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를 지금 얘기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 보시면은 과거에 이제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온 시점부터 이 241선은 이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었고, 과거에 이제 현재 주가 상승이 강한 나온 시점 말고 이 구간에 안 보이는 시점에서도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던 시점에도 241선을 지켜주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웬만한 보통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적인 걸 볼 때는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을 때 지켜주었던 이 추세선을, 이평선을 지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이탈이 나왔을 때부터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 근데 완벽하게 이탈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도 사실
과거의 지지 구간 부분을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 나오면은 사실상 40만원까지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투매 물량이 더 많은 투매 물량이 나오겠죠. 손절매라던가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40만원 선까지도 이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81선이 마지막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지켜주는지를 먼저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는 4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바운더리가 생깁니다. 이 구간까지의 등락이 나올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지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이 바운더리 내에서의 단기 매매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고려해 보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최근에 개인들이 매도 물량이 가장 많이 나오긴 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또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 쪽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느냐? 금투회 쪽에서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던 7월 달부터의 매수세, 꾸준히 매수세가 유입돼서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어딘가? 그걸 좀 봐야 하는데,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UBS 증권입니다. UBS 증권은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순매수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8월 22일부터 순매수세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락하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매수를 한 증권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6만 주까지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UBS가 36만 주. 그리고 시티그룹이 현재 대략 약 20만 주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매수 유입은 되진 않았습니다. 12월 달에 조금 몇만 주 정도 진행이 됐고 그냥 꾸준히 조금씩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크게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게 8월 30일이네요.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고점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얘네들도 평단이 거의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될 겁니다. 80만원 선, 85만원 선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T가 대략 30만 주. 자,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이렇게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30만 주가 아니라 20만 주죠, 대략. 네. 이렇게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애들이 매도세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UBS 증권이라던가 시티그룹이라던가 이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체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매도 상위, 순매수 상위에 둘 다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UBS 증권이 매수에서도 상위인데 매도에서도 상위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집계가 돼요. 근데 마이너스 20만 주다? 뭐 10 몇만 주다? 이러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매도 압력이 그만큼 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꼭 리스크적인 부분을 꼭 참고를 하셔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들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당 구간들 그리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수급들도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해주시고 대응 전략을 구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퀄리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